자, EBS 지문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자, 테스트 3의 24, 25, 자,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글인데요. 이 글은, 유명한이라는 표현 좀 그러네요. 이제 안타까웠던 이제 사고인데, 챌린저 폭발 사건을 바탕으로, 섬광기억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고요. 실험 조사 연구한 글입니다. 그래서 첫 단락이 되게 길게 나왔는데, 그게 실험 이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실험 결과와 함께 시사점까지 주는 가장 전형적인 구조인데, 이 소재로 이미 수능에서 출제가 된 적이 좀 있어요. 요약문 완성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아마도 가장 이제 아이코닉, 우리 이제 아이콘이란 말은 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런 어떤 기억 그런 연구 중 한 가지는 얘가 주어고요. 자, 그건 바로 이제 이 학자들에 의해서 1992년도에 실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관계부사가. 대인데 여기서 이제 지칭이 뒤에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잘 보시고요. 여기서 대인은 일단 그 학자들이죠. 그죠? 자, 그 학자들이 look at, 자, 이 섬광기억, 플래시 뻥 하고 갑자기 눈앞에서 이제 왜 우리 혹시 Man in Black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레드 선 하는 것처럼 빛이 뻥 하고 튀어서 사실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번쩍하고 봤지만, 자, 그런 섬광기억을 바라봤습니다. 자, 근데 뭐와 관련돼서냐면 이 챌린저호 그런 폭발 사건과 관련돼서요. 자, 이제 이 조사한 내용 가볼게요. 그들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들은 그 연구원들이 줬는데, 자, 여기서 이제 gave의 동사의 쓰임을 알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구조 somebody, something 구조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106명의 학생들, somebody인데 somebody에 대한 수식어가 나오고 있죠. 심리학 어떤 기초 수업.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기초 수업일 때 이제 introductory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혹은 숫자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biology 101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유래를 좀 한 가지 알아둘래요. 무슨 기초 수업은 왜 101이라고 하냐면, 이게 보통 이게 앞에 층수고 여기가 이제 1호실인데 1층의 1호실이 제일 크면서 보통 신입생들 대학 들어갔을 때 기초 수업은 여기 101호에서 많이 열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biology 101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 기초 생물학 이렇게요. 예전에 뭐 아무 상관없는 여담이지만 몬스터 대학이란 이 영화에서 그 교수님이 앞에서 기초 겁주기 수업하고 있는데 그 자막이 겁주는 101가지 방법 이렇게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 기초 겁주기 수업이란 뜻이었어요. 자, 그럼 다시. 자, 어떤 심리학 기초 수업에 있는 그 106명의 학생들에게 somebody, something 뭘 준 거죠? 설문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설문지가 뭐 하고 있는 설문지냐면 asking them에서, 자, 여기서 되면 이제 학생들이죠.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잘 보자고요.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to recall how they heard about the Challenger explosion. 그들이 이 챌린저호의 폭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들었는지에 관해 좀 기억을 하라고 요청을 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챌린저 폭발 사건이 여긴 뒤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이어지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쓴 거고요. 앞에 나왔던 문장에서 in which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오니까 in which가 나왔던 거고요. 그죠? 혹시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정확히 안 돼 있으면 유튜브에서 포마, 관계사, 포마, 관계대명사, 포마, 관계부사 보고 오시면 돼요. 간단하게 요약증 해놨으니까. 자, 그런데 그 사고가 had happened, 발생했었던 거죠. Within the last 24 hours. 딱 24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뭔가 이제 원래 심리학과 관련돼서 이제 이 기초 심리학 수업에서 이제 원래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셨나 봐요. 계속 갑니다. They were given에서 여기서 they는 학생들이고요. 학생들이 주어짐을 당한 거, 받은 거니까 이게 수동 쓴 거 주의하시고요. 학생들이 받았는데 7개의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대요. 근데 뭐에 관한 질문이냐? 첫 번째. What they were doing.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about에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1번 그리고 2번. How they felt at the time. 그 당시에 어떻게 느꼈는지 그 사건을 딱 보고 이 두 가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받았답니다. 자, 2.5 years later. 그런데 2년 반 후에 이제 실험 되게 길게 했네요. The same students. 그 똑같은 학생들이 were given a follow-up questionnaire. 자, 이어지는 설문지를 받았어요. 또 받은 거니까 were given, 수동 쓴 거 주의하시고요. 그랬더니 자, 이게 이 실험의 일단 결론입니다. 보세요. In this survey, 자, 이 조사에서 they were also asked, 그들은 또한 요청을 받았는데 to rate their confidence, 자신감을 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봐라. 어떤 점수를 한번 매겨봐라. rate 한번 해봐라. In the accuracy of their memory. 여기서 their 학생들이죠. 학생들의 기억의 그 정확성에 대한 자신감. 1점에서 5점까지.
이제 결론이 다음에 이어지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조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점수를 매겨봐라 이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갑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렇게 오브가 앞에 튀어나오면 뭐뭐 중에서죠. Of the seven details. 자, 7가지 세부 사항들 중에서 근데 어떤 세부 사항이냐면 그들이 즉 여기도 학생들이 이전에 기록했었던 그죠? 그 7가지 세부 사항 중에서 on average 평균적으로 이것도 낀 거. The students 학생들은 could remember 기억할 수 있었는데 고작해야 2.95개 정도밖에 기억을 못했대요. 그것들 중에서 여기 되면 다시 뭐가 되냐면 이 seven details를 지칭합니다. 지칭이 갑자기 확 달라지네요. 교수님 지칭하다가 갑자기 학생들 지칭하다가 학생들 지칭하다가 설문의 그 세부 질문들이요. details요. 지칭 꼼꼼하게 봐야 되겠네요. 이거밖에 기억을 못하고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A quarter of the students 이 학생들의 4분의 1 정도가요. 학생들의 4분의 1이 참고적으로 여기를 수일치를 묻는다면 a quarter 그러면 4분의 1 분수니까 만약에 수일치를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였으면 여기는 the students가 주어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과거 형태다 보니까 여기다가 수일치를 맞출 이유는 없었는데 수일치 문제로 만약에 여기다 was냐 were냐 쓰는 상황이 있으면 were를 써야 되는 거죠. a quarter 주어 단수 이런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자, 이 학생들의 4분의 1이 scored 0점을 기록했답니다. out of 7개 중에 4분의 1은 하나도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절반 정도가 scored 2 or less 한 2개 혹은 그 이하 정도밖에 기억을 못한 거죠. 엉망진창인 거죠. 사실 이거 더 충격적이네요. only a quarter 또한 4분의 1만이 학생들의 4분의 1만이 심지어 remember 기억했는데 taking the survey previously 이전에 그 조사를 했다는 것 그걸 기억한 건 4분의 1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나머지 4분의 3은 자기가 2년 반 전에 이걸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한 거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문법 조심할 거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게 또 나오네요. remember ing 하게 되면 과거에 뭐 했던 걸 기억하다고. 그죠? remember to 하게 되면 앞으로 뭐 할 걸 기억하다인데 당연히 문맥상 과거에 어떤 조사를 했던 거 taking the survey 했던 걸 기억하는 거니까 여기는 ing 써준 거. 자, 그러면서 despite 이게 더 충격적인 건 이제 계속 충격의 연속인데 이건 더 충격적이죠.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 나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사건에 대한 끔찍한 회상, 여기서 그러니까 끔찍한 회상이란 뭐예요? 제대로 기억도 못한 거죠. 여기서 내려온 다시 학생들. 그런 끔찍한 회상에도 불구하고 The average score of confidence in the accuracy of their memories. 여기 수일치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average score가 주어고 여기 was요. 뭐라고요? 자신감의 평균 점수가 그 기억의 정확성에 대한 얼마나 기억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기억한 거 이거 뭐 완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신감의 점수가 out of 뭐뭐 중에서요. 5점 중에 자신감은 4.17점이었다고.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똑바로 기억을 못한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가 기억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감은 충만했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연구가 또 마찬가지로 그랬다 하면서 여기서 빈칸 낼 만한 내용이 나오네요. 보세요. 다른 연구들은 또한 보여줬는데 바로 이런 부분 빈칸 낼 수 있죠. 이 글의 주제를 담고 있으니까요. The lack of any relationship. 어떤 관계의 부족. 근데 뭐와 뭐 사이에? 자신감과 기억에 있어서의 그리고 그것의 정확성. 여기 between A and B입니다. 여기 이렇게 껴있는 거고요. 기억의 자신감과 그 기억에 대한 정확성 사이에 관계가 없다, 부족하다. 네가 아무리 자신감이 높아도 실제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얘기라고요. 됐나요? 자, we tend to think.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건 빈칸 내기가 좋은 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건 이 글의 이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건 빈칸 내기 딱 좋겠죠.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했나 보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vividness, 생생함, 정확성과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생생히 떠오르는 거, 분명해. 그리고 그 자신감이 predict accuracy, 정확성을 예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 이거 분명히 기억해. 이건 정확해. 생생해. 나 이거 이랬어서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때 내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성을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그렇지. 여기서 don't 다음에 predict죠. 이런 정확성을 예측, 예언해주지 않습니다. 이고 여기서 대인은 다시 뭘 지칭하냐면
vividness and confidence를 지칭합니다. 와, 지칭이 교수님, 학생들, 디테일 세부사항 그리고 이제 다시 생생함과 거기에 대한 자신감까지 지금 시험지에 나오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통념,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쫙 경험 붙여주세요. 마지막 이 두 문장. 실제로 이제 여기 또 빈칸 뚫려 있었죠. 자, 이 글의 결론, 필자의 강력한 의견, 마무리 갑니다. conclusion, 결론. 그래서 여기 명확한 교훈은요. 물론 lesson은 수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교훈이라는 뜻이죠. We all need to be humble. 여기가 이제 빈칸 뚫려 있었죠. 그럼 여기 이제 어휘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우린 모두 다 humble,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고요. When it comes to the accuracy, 뭐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하여죠. 여길 또 거꾸로 여길 빈칸 뚫을 수도 있죠. 우리 자신의 기억의 accuracy, 정확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failure인데요. 자, 여기서 실패라고 직역해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이제 어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고 직역해도 좋은데, failure는 뭐 하지 못함, 뭐 하지 않음, 이런 단순 부정어로 번역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자, 뭐에 대한 진정한 its nature는 본질입니다. 어떤 기억의 진정한 그런 본질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못함은, 인지를 똑바로 못하는 것은 확실하게 엄청난 그런 great mischief 이런 것들도 빈칸 내기 혹은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이 기억의 본질. 그럼 여기서 다시 말하는 밑줄 의미로 응용 출제할 수도 있죠. 자, 기억의 본질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요? 기억의 본질 아무리 생생해도 정확성은 연관성이 떨어진다. 정확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밑줄 의미 문제로도 응용 출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우리 제자님들. 바로 뭐예요? 공부도요. 여러분들이 강의 딱 들었을 때 아는 것 같죠? 이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탐구를 하건 수학을 하건 국어를 하건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잔소리 하는 건데, 선생님이 현장에서 포마스쿨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시키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그냥 만나는 친구들, 우리 남모르는 랜선 제자님들아, 다시 한번 공부 앞에 겸손해지세요. 인강을 듣고 복습을 안 한다는 건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인지. 물론 알아요. 급하죠. 시간 없죠? 그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인강만 듣고 호다닥 넘어가죠. 근데 N수생들은 알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냥 강의 들었다는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천천히 여기까지고요. 수능 특강 영어 교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었고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올해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강의 들은 다음 여러분 힘으로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꼭 반복해서 해보도록. 됐죠? 열심히 복습하시고요.